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서 잠깐 중심을 못 잡았다가 몇 분 지나니 괜찮아지는 경우, 말이 순간적으로 꼬였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적, 또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회복된 적은 없으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그랬던 거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 의사들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이걸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증상을 겪은 사람 중 많게는 10명 중 2명이 3개월 안에 진짜 뇌졸중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이 신호를 한 번은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깐 괜찮아지는 증상이 왜 가장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에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잠깐 서 있었어요. 근데 몇 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갑자기 잘 안 나와서 순간 당황했는데 금방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쪽 팔에 힘이 빠진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쉬니까 괜찮아졌어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기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증상이 사라진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편함이 사라지면 문제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깐 혈압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의 정확한 이름은 일과성 허열 발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는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풀린 상황입니다. 즉,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막혔던 것이 잠깐 다시 열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몇 분 안에 사라집니다. 어지럼증도, 말 어눌함도, 팔에 힘 빠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미 한 번 막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는 병원 검사에서도 이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CT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끝난 사건이 아니라 시작된 신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깨끗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에는 지방과 찌꺼기가 쌓이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이걸 플라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좁아진 혈관 안에서 작은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혈전이 어느 순간
뇌로 가는 혈관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뇌는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오고 말이 꼬이고 팔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전이 자연스럽게 부서지거나 위치가 이동하면 막혔던 혈관이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아, 다시 괜찮아졌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도관이 한번 막혔다가 다시 뚫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수도관은 이미 좁아져 있고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진짜 뇌졸중입니다. 그럼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할까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사람 중 많게는 10명 중 2명이 90일 안에 실제 뇌졸중을 겪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처음 증상이 나타난 이후 48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곧 며칠 지켜보자, 다시 그런지 보자. 이 판단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몸은 이미 한 번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다음은 경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팔에 힘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바로 BFAST입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B입니다. 밸런스. 갑자기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거나 어지러움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E입니다. 아이즈.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F입니다. 페이스. 거울을 봤을 때 입이 한쪽으로 내려가 있거나 표정이 비대칭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A입니다. 암즈.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들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S입니다. 스피치.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흐려지거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T입니다. 타임. 이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움직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조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증상들이 몇 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충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바로 병원 가야겠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사라지면 문제도 끝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깐 혈압이 떨어진 거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편두통이야. 어지럼증은 원래 있던 거니까. 하지만 이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두통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실제로 막혔다가 풀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시 그런 증상이 오면 그때 가야지 이 생각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말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몸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증상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미 충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그런 증상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 이미 위험한 상태인지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으신 분,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좁아집니다. 다음은 당뇨가 있으신 분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그래서 혈전이 더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 혈관 안에 지방이 쌓이면서 통로 자체가 좁아집니다. 이외에도 흡연, 음주, 비만, 이 모든 것들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55세를 넘었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이미 위험도는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나는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바로 병원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좀 지켜보자.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억하거나 기록하십시오. 언제 시작됐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이 정보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 결정하는 순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즉시 119를 이용하십시오. 스스로 운전하거나 혼자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몇 분, 몇 시간의 차이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꼭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증상, 어지럼증, 말이 꼬임, 팔이나 다리에 힘 빠짐. 이건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의 이름은 일과성 허혈 발작. 그리고 이 신호를 놓치면 많게는 10명 중 2명이 3개월 안에 진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증상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혹시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이렇게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 그건 이미 중요한 신호를 알아차리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꼭 가족과 지인에게도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